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는 그 웹페이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HTML5, 그 다음에 CSS3, 또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언어 이렇게 세 가지가 통합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HTML 언어는 태그와 또 요소 그리고 속성을 기본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HTML 언어의 기본적인 어떤 문법과 이를 통한 어떤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HTML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HTML은 크게 헤드와 바디로 구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헤드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바디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작성법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HTML5의 기본 구조는 방금 얘기했듯이 헤드와 바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헤드 부분과 바디 부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독타입 HTML 뭐 이런 어떤 의미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는 여기 보면은 문서 제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헤드 안에 타이틀이라는 또 태그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타이틀이라는 태그는 타이틀 태그 이후에 쓰여진 어떤 텍스트를 그 문서의 타이틀로 지정을 합니다. 이따 이제 한번 실습을 할 때 한번 어떤 것이 이제 타이틀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헤드 안에 타이틀이라는 시작 태그가 오고 마지막에 타이틀이라는 끝 태그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괄호가 하나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바디 태그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웹페이지의 여러 가지 내용은 이 바디 부분에 작성이 되겠죠. 바디도 역시 바디라는 시작 태그, 그 다음에 슬래시 바디라는 끝 태그가 오게 됩니다. 자, 헤드 태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헤드 태그라는 거는 문서 제목, 그 다음에 뭐 자바스크립트 코드, 뭐 CSS 스타일을 정의하고 메타데이터를 정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문서 제목을, 문서 타이틀을 이제 지정을 한다. 그 다음에 이런 자바스크립트나 뭐 CSS를 사용을 할 때 이런 어떤 스타일을 정의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헤드 부분에는 문서 부분에 본문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요. 특히 이제 그 안에 위치하는 타이틀이라는 거는 그 웹브라우저의 그 웹페이지 자체의 제목을 지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타이틀 HTML5 베이직 뭐 이렇게 만약에 제목을 붙여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는 보면은 타이틀이라는 이제 그 텍스트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여기 웹페이지 상단에 타이틀이라는 이름의 어떤 그런 제목의 웹페이지가 구현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이라는 태그는 이 웹페이지의 제목을 설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디 태그를 한번 살펴볼게요. 바디 태그는 사용자에게 실제로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하면은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웹페이지에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배워서 자바스크립트에 해당하는 언어를 만약에 작성을 한다면 이곳에 작성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헤드 부분과 바디 부분 사이에는 아무것도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헤드와 바디 부분, 이 두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남겨놨던 태그를 한번 살펴볼게요. 느낌표하고 doctype html이라는 태그는 웹브라우저 자체에 자, 지금 HTML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문서를 작성할 거야. 혹은 HTML5라는 언어를 통해서 작성된 문서야 라고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서의 가장 첫 줄에 표기가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HTML에서는 대문자, 소문자를 크게 구별하지 않으므로 독타입을 소문자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HTML이라는 태그를 볼게요. HTML은 이제 독타입 HTML 이후에 붙여주는 태그인데 헤드 전에, 그러니까 헤드 전에 이제 반드시 와야 되는 태그고요. 모든 HTML 페이지의 기본 요소다. 그래서 우리가 HTML 언어로 무엇인가를 작성할 때는 자, 지금 HTML을 작성하기 시작한다. 혹은 여기서부터 이제 문서가 시작이야 라고 이제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헤드와 바디 부분을 다 작성하게 되면 HTML도 마찬가지로 끝에 글을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종료 태그, 그러니까 끝 태그가 생략이 되면은 오류로 처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끝 태그들을 붙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태그나 속성은 대소문자 구분이 없어요. 반면에 그 이전 강의에서 배운 그 파이썬은 대소문자 구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작성해야 될 때는 이것을 반드시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 언어마다 약간의 문법이나 규칙들이 다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HTML 시작 태그는 대문자로 써주고 그 다음에 끝 태그는 이렇게 소문자로 써준다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HTML5의 기본 구조, doctype HTML을 시작으로 해서 HTML 태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헤드 태그와 바디 태그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우리가 보는 부분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부분은 바디 태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헤드 태그와 바디 태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올 수 없다. 이렇게 HTML5의 기본적인 구조와 규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서블라임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해서 HTML5를 이용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HTML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실제로 서블라임 텍스트라는 텍스트 편집기에서 이제 코드를 작성해보고 또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서블라임 텍스트가 있을 때 서블라임 텍스트를 열면은 제일 오른쪽 하단에 제일 처음에는 플레인 텍스트라고 되어 있을 텐데 플레인 텍스트 말고 HTML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저장을 자, 일단은 그 다음에 new 파일 해서 파일을 하나 열어주고 그 다음에 HTML로 바꿔주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느낌표하고 doctype HTML.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다시 뭔가를 입력하고 시작 태그를 입력하고 끝 태그 입력을 하고 싶으면 그냥 슬래시만 이렇게 해주면은 사실 자동으로 입력되기도 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HTML. 자, 그 다음에 슬래시만 하나 쳐주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자, HTML이라는 큰 태그 하에 이제 헤드 태그, 그 다음에 여기도 슬래시만 해주면 헤드 태그 입력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디, 그 다음에 바디 끝 태그. 자, 자동으로 입력이 됐어요. 자, 이렇게 구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하나씩 입력을 해봅시다. 자, 보면은 여기 헤드 태그에 메타 캐릭터 셋이라는 코드를 좀 넣어주면은 UTF하고 UTF-8 이 코드를 넣어주면 우리가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글자가 깨지지 않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잠깐만요. 자, 폰트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여러분들이 안 보일 것 같아서. 프리퍼런스에 폰트 가서 이렇게 보면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느 브라우저에서든 글자가 깨지지 않고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태그에다가 웹 프로그래밍 이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끝나는 태그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래서 헤드 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웹페이지에서 직접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해주는데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글자가 깨지지 않게 해주는 코드, 그 다음에 그 웹페이지 타이틀 정도를 작성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헤드와 바디 사이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좀 입력을 해볼게요. 내용을 입력을 할 때 글자의 크기를 설정을 해주는 코드가 H1에서 H6에 이르는 태그가 있는데 자,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에는 웹 프로그래밍 테스트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끝나는 태그 이렇게. 자, 그러면은 예상을 좀 해보면 이거는 이제 웹페이지 타이틀이 되겠고 이거는 실제로 웹페이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글자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세이브를 해줍니다. 저장을 해줄 때는 반드시 이렇게 HTML 확장자를 갖도록 이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열어보면 자, 이렇게 자, 웹 프로그래밍 테스트라는 글자가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됐음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다음 실습을 통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지금 H1이 웹 프로그래밍 테스트, H1이라는 크기로 웹 프로그래밍 테스트라고 이제 입력을 해보니까 굉장히 큰 사이즈로 이렇게 글자가 출력이 됨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H1이 이렇게 큰 크기의 텍스트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자, 일단은 글자의 크기 여기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글자의 크기 1, 그 다음에 자, 여기에 2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3, 4, 자, 6가지 글자 크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크기가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다시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네요. 그죠? 자, 점점 글자의 크기가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H라는 태그는 이제 글자의 크기를 설정하는 태그인데 1부터 6까지의 크기, 6가지 크기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글자의 크기는 작아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익스플로러를 한번 열어볼게요. 열려지는지. 자, 익스플로러도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메타 캐릭터 셋 요 코드를 우리가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 웹페이지가 뭐 크롬에서 혹은 익스플로러에서 이렇게 다 문제없이 깨지지 않고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